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지금 징용공 곁들여서 이제 위안부까지 이 해법을 지금 찾는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다는큰데 말합니다. 해법 없습니다. 닥치고 이 전쟁이죠 일종의. 그냥 저들을 깨부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정말 합리적이고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주 멋진 그때 그제 묘책이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알아보면요. 그때 당시 이제 기시다 후미오 현재 이제 일본 총리죠. 여기 외무 대신 이제 그때 이제 파트너였었는데요. 자, 이런 합의문을 이끌어냈습니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명한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사죄한다, 반성한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자, 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일본 정부 예산입니다. 모든 전 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 위안부들의 여기서 말하는 전은요 이전의 위안부입니다. 그 앞전자 그 전자를 말합니다. 전 위안부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설립 여기 나오는 거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이 재단 이야기가 나왔죠. 100억을 지원하고 그걸로 이제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배상을 하고 이런 해법이었었거든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완벽한 해법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런데도 이들은 그 당시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구체적인 어떤 협의도 없었다. 야당의 동의가 없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그냥 깔아뭉갰죠.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친일파로 몰아갔고 망국적 행위로 막 몰아갔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 정말 불쾌한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도 여론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을 받쳐주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당시 이제 그 여당인 새누리당조차도 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게 합의된 사안인데 참 우습게 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완전히 그냥 백지 조각이 되고 그냥 갈기갈기 찢기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요 그때부터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그 이전에 돌아가게 되면은 문창극 후보를 총리로 지명했는데 저들의 선동에 말미암아 그 친일파 머리로 그냥 당한 거죠. 그런 일들 안대희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총리 후보자들이 줄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꺾이면서 사실상 이제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졌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시 이제 이 위안부 관련해서 징용권까지도 넓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사태를 거치면서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멀어지고 말았죠. 남아있는 거는 20% 정도 되는, 25% 되는 정도 되는 콘크리트만 남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콘크리트도 나중에 세월호라든가 다른 최순실 관련 이런 엄청난 사태를 거치면서 다 그냥 붕괴되고 말았고요. 자, 그 정도 안을 지금 못 냅니다.
지금 완벽한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일본과 합의한 그 내용은요. 지금 다시 그렇게 하자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하질 않아요, 이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이 안은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안보다도 조금 덜 나간 겁니다. 제가 볼 때. 좀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가지고도 지금 난리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저 안 갖고도 전혀 저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안은 합의를 목표로 한 게 아닙니다. 합의돼 버리면 더 이상 이걸 갖고 이제 정치 쟁점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저들이 가장 힘있게 지금 구사하는 전술 전법이 바로 이 친일파 프레임인데 이걸 이제 못 써먹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자신들로서는 아쉽겠죠. 선거에서 진짜 100만 표, 200만 표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큰 어떤 무기가 바로 그건데 그걸 더 이상 써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임기가 하루 남았네요. 자, 이런 페이스북 글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강제징용 문제마저도 내로남불입니까? 이런 제목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글입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극심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상임 고문이자 전 국회의장인 문희상의 아이디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19년 기억화해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거둬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 변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한 거죠. 지난해 2022년 9월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 주최한 신정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세미나에서도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을 통한 피해자 배상을 강조했습니다. 자, 문 전 의장이 누굽니까? 2004년에서 2008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냈고 2017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친서까지 전달했던 일본통 아닙니까? 그때 민주당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길길이 날뛰는 것입니까? 강제징용 문제마저도 내로남불하는 것입니까? 어제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9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식과 대동소이하며 일맥상통합니다. 거의 같은 거죠. 거의 같은 거. 그러니까 저들은 이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버리고 나면 자신들은 가장 큰 무기 하나를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오리발 내면서 해결 안 된 상태로 영구미제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영구미제로. 그게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건 북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북 자체도 지금 일본과 청구권 그걸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죠. 우리는 했지만 거긴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게 체결이 될 경우에 일본은 지금 기준으로 막대한 돈을 북에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어떤 일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윤 대통령과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 현재 평통의 수석부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 실질적으로 거기 기관을 책임지는 인물인데요. 이 석동현 씨도 지금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그 해법안에 대해서 제목을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 이런 글을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 깊이 찬동한다.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때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다. 또 새로운 한일 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래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의 중요한 나라입니다. 국가이고요. 종합국력에서 일본을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6위, 일본이 8위입니다. 세계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 국제법상 일반 원칙 중 하나로 국가 간의 특별한 사정 하에서 일괄 탈결 협정,
럼섬 컨트랙트라고 하는데요. 이 일괄 타결 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차단할 수도 있는 원칙이 있다. 당연합니다. 퉁친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종필이 이제 오이라 당시 이제 일본 외상과 만났어요. 한일 청구권 협상을 이제 그 타결 짓는데 그때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요. 다시 이것을 재론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퉁친 겁니다. 퉁친 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도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가지고요.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이건 정말 졸렬한 행동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너무도 소인배 같은 그런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 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다.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 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다. 제가 아는 바로도요. 이걸 갖고 이 국제법에 호소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100점 100패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이거를. 자,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전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 이 당시 노무현만큼의 현실 인식을 해도 충분히 이 한일 관계는 좋게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거치고 문재인 거치면서 이게 완전히 쪼개진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가장 심해졌어요. 이명박 때까지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저들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좌파 진영, 종북 좌파 진영이 의도적으로 이 친일파 프레임을 강하게 반일 프레임을 구사를 했던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문재인 거치면서 이제 끝판왕이 이제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복원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이 말이죠. 이런 밀어붙이는 능력이 뛰어난 강골 기질, 불도저 같은 기질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를 맞았던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끝을 내야 됩니다. 이길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문재인과 노무현 간에는 같은 좌파 진영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노무현은 그래도 좌파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봐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 문재인은 정말 응급조사도 하기 싫은 정말 개차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의 의견 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도 컸다.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 지배 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 지금 죽창가 들고 지금 그렇게 할 때입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일본을 극일했는데 뭐를 갖고 지금 친일파 어쩌고 저쩌고 반일 프레임을 걸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에서 일본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쪽팔린 줄 알아야죠. 쪽팔린 줄을. 북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북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 정치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몰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치사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좀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 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반성이나 사죄 같은 걸 안 한 게 아니에요.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10번도 넘게. 왕도 벌써 2명이나 했고 수상 총리들도요 여러 명 했습니다. 도대체 뭘 자꾸 사죄하라, 사과하라, 반성하라. 근데 했는데도 했다 그러면요 진정한 반성하라, 진정한 사죄하라, 진짜 사죄하라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사죄와 진정한 사죄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자, 일본 춘왕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설 것인가?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쪽팔려도 못하겠다. 쪽팔려도 못하겠어.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가. 국격과 위상에 걸맞는 지도자의 결단에 대한민국을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시킨 성숙한 국민과 재외 동포들이 이라면 누구나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그 무식하고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김능환입니다. 김능환. 여러분 잘 알아주십시오. 김능환이라고요. 그자가 바로 그런 엉터리 판결을 한 겁니다. 역사에 남을 대죄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독립운동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애국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라를 혼돈과 분란으로 몰아간 갈라치기 한 역대급 허접한 판결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